현장 취재 파일.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성탄쯤이 되면 항상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뭔가요? 뭐 불이웃돕기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입니다. 네, 사면이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많은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고 있나요? 네, 김정아 기자의 목소리였네요. 맞습니다. 네. 답변부터 드리면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검토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따져보고요. 사면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검토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사면 대상자들을 먼저 검토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면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사면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지적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부가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면심사위원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사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 작업을 하는 것뿐이죠. 국무회의가 언제 예정돼 있나요? 27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사면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 23일 모레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요.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지금으로선 유력해 보입니다. 8.15 특사 때는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계 인사를 중심으로 특사가 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되게 좀 여러 번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었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지금은 사라진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의 발언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대선 승리 과정에서 과거 MB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사면 요구도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은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전으로 보면 친이계, 친박계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 사면은 하겠네요. 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러 방문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방문한 것을 두고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대통령을 찾아가 생일 축하를 전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자체가 사면의 그런 수순이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한 건 관례였다. 그것은 뭐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일 수도 있고 전례가 있다는 점은 맞는데 다만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대통령실에 또 뭐 어떤 뭐 의중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무수석은 좀 지금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더 동분서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국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라는 아쉬움도 느껴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어서 또 질문 듣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글쎄 특별 사면으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회의적이죠. 근데 항상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잖아요. 네. 제가 이어서 음성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가 당했을 보복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든 모두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속한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맘대로 해도 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아이고 제 목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난 7월 방송이에요. 8.15 사면을 앞두고 했던 오창익의 창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 국민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렇다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그리고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중형입니다. 그리고 아직 벌금도 다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사면이 될 경우에 벌금 82억 원이 면제된다고 하고요. 또 17년 중에 2년 7개월 정도밖에 수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과 1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 53%로 집계가 됐고요. 찬성은 3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서는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벌금이 밀렸다는 거네요. 예. 82억 원은 내고 그다음에 사면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국민통합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사면 관련해서 어떤 이 단독 보도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뭐 MB와 함께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같은 사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기자들도 근거 없이 쓰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주로 검찰이나 법무부 또는 대통령실 맞습니다. 어디서 나왔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누군가 어떤 관계자들이 해주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흘리는 이유는 뭘까? MB 사면을 해야겠는데 결국에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 진보 진영의 인사도 사면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균형을 맞추기로 보여요. 근데 마땅한 카드가 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물이 계속 거론되는 겁니다.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면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네. 예, 뭐 옥중 편지를 통해서 했는데 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이런 거를 흘린다는 거는 이 보도를 통해서 좀 민심을 살피고 있는 좀 상황이 아닌가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면이라는 게 국민 통합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뤄진다라는 점을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돈 많고 힘센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으면 국민이 분열될까요? 그건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령의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인간적으로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전직 대통령이란 분을 감옥에 계속 가둬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도 다 내지 않았는데 사면을 하는 것은 약간 물음표가 따라오겠네요. 그러니까 사면 자체에 대한 불신도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 기준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공안 사범의 경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수 사면이 됐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형평성과 기준의 문제가 좀 나타나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권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제한을 언급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사면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을 맞아 정치 지도자에게 사면을 요청했나요? 그래요? 교황이 이런 말씀을 했나요? 맞습니다. 성명 형태로 12월 12일자로 나왔습니다. 관용의 제스처를 취해달라. 자유가 박탈된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특정 자격이 있다면 상징적인 관용의 제스처를 취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고군요.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국가 사정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사면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탄을 앞둔 이 시기가 갈등과 긴장, 불평등에 놓인 상태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열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는 프란치스코 교황뿐 아니라 역대 교황도 종종 이런 메시지를 귀담아 밝혔는데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용서라는 가치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좀 어떤 핵심 가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죄의 용서와 어떤 사법 정의는 분명히 구분돼야 할 겁니다. 또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또 공동선을 해쳤다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사면도 이 공동선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건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면을 보면은 어떤
법의 한계를 바로잡거나 또 억울한 사람을 위하거나 또는 과하게 높은 형량을 받은 사람들 이런 목적으로 시행된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이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앞서 설명드린 좀 그러한 형태의 사면을 좀 요구하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법 집행이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오신 뜻을 헤아리는 형 집행이나 사면이나 또는 뭐 법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고 호소인 거죠.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면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용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것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직 대통령쯤 되면 반성문도 좀 쓰시고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제가 벌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재산이 좀 있으니까 다 쓰는 제게 아니지만 벌금은 내고 그다음에 사면을 바라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도 주신다면 국민들 여론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교황이 말하는 용서는 교황이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7월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과거 이제 가톨릭 교회가 운영한 기숙학교에서 어떤 학살의 정황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네네, 인종차별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캐나다까지 직접 방문해서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태의 끝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사과하는지 또 밝혔고요. 사과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가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했습니다. 또 후속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게 좀 용서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여러 떠오르는데 국가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있고.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